시작하죠. 요번 영상은, 요번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약간 개념적인 강의가 될 텐데,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센 유형 정리할 때 우리 수학적 확률까지는 정리했잖아요. 이제 거기는 일종의 경우의 수가 베이스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라서, 그쵸? 경우의 수만 여러분들께서 좀 정의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이고, 문장을 해석해도 뭐 그냥 뭐 이런 거구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구나, 이렇게 이제 충분히 될 텐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두 가지의 확률을 좀 더 배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두 번째가 독립적인 확률인데, 거기서부터는 약간 어떤 구조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제 문장을 해석했을 때 요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헷갈릴 수 있다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딱 이 문장을 봤을 때, 아, 요게 수학적 확률이 아니라 요거는 약간 다른 조건부 확률이다. 이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약간 구조적으로. 다음에 이제 문제 푸는 과정도 조건부 확률부터는 약간 특이하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도. 그러니까 약간 빨리 캐치를 한 다음에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약간 이제 개념 강의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자, 이건 이제 구조 공부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어떤 계산 과정도 중요하니까 되게 특이하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약간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자, 말 그대로 이 확률은 조건이 들어가 있는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확률 문제라도 조건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조건이라는 것을 단순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종의 어떤 사건이 반드시 두 개 이상 나올 건데요. 그 사건의 어떤 순서, 일단은 이제 편하게 느끼실 때는, 자, 어떤 사건의 순서가 일정 정도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나와 있을 때, 자,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일단 편하게 느낄 때는. 그러나 이제 결국 나중에는 순서와 상관이 없어요. 순서와 상관은 없지만 문장 안에서 느낄 때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 A라는 사건과 B 사건의 순서가 나와야 돼. 순서 배열이 나와 있을 때, 그러니까 먼저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일어난 사건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일종의 이 문제에서는 조건이 돼버립니다. 조건. 됐죠? 이 A라는 사건이 먼저 일어났을 때 라는 멘트가 들어오거든요. 자, 천천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약간 우리가 일반적인 수학적 확률하고도 약간 구분되는 지점이 어디 생기는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문장에서 해석할 때의 어떤 멘트 부분입니다. 멘트. 자, 이게 되게 애매한 말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자, A라는 사건이, 뭐,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뭐 이런 사건 있잖아요.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서 이제 끊어주셔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공부 수학적 확률 할 때는 주사위를 던질 때, 단순히 그 행위 자체에서, 그쵸? 시행 자체에서 끊었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 조건 확률부터는 그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짝수면 짝수가 나왔을 때, 이게 나옴에 대해서 일단 먼저 끊어주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옴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먼저 일어났잖아요. 사건 A가. 그쵸, 여러분? 예, 이런 상황에서 일단 끊어주셔야 된다는 거야.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후순위로 어떤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이러한 확률을 조건 확률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B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좀 잡혀 있어야 돼요. 문장에서 이제 구분이 돼야 되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앞에 먼저 일어났던 요 사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사위를 던졌을 때 A라는 사건이 일어남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뭐가 된다? 조건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그 조건 하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상당히 특이한 확률이 되는데, 그런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부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물론 이겁니다. 이거 B사건. 예, 이게 B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니까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전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상황 인식이 되셔야 돼요. 그 상황에서만 푸시는 거니까. 자, 약간 설명됐어요? 그래도 약간 와닿지는 않죠? 그쵸? 어쨌든 선생님이 충분히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 알아두셔야 됩니다. 문장에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조건부구나 아셔야 된다고요. 또한 이때 이제 프로바빌리티 수식. 자, 이제 수식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제 확률부터는 여러분 일종의 이제 수식들이 이제 좀 나오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수식들이. 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확률이면 probability B 하면 되죠. 왜? B가 일어날 확률을 결국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 이전에 어떤 확률이 먼저 있었다? A라는 사건이 먼저 있었다. 해서 이 바 다음에 먼저 일어난 사건을 적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B인데 그 이전에 일어났던 확률, 사건 A를 적게 됩니다. 그래 놓고 괄호 닫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읽을 때는 이제 probability B 바 A. 됐니?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란 말이야. A라는 게 먼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 자,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괜찮죠? 근데 얘에 대한 계산을 이렇게 한다고 배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자, 어떻게 하느냐? 되게 특이합니다. 보세요. 원래 원칙상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라고 배운 게 확률이었잖아. 여기서 경우의 수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였으니까? A라는 사건이었으니까 probability A. 뭐라고? A가 일어날 확률 분해. 이해 가시겠죠? A가 일어날 확률 분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전제 하에, 그런 조건 하에 문제를 풀기에 그냥 단순히 probability B가 아니라요. B와 A의 교집합. 즉, 여러분 옛날에 이제 했던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쵸? 교집합, 집합적으로 하던 교집합의 확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라고 또는 이게 수식이 정의가 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정의에 맞춰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결국 되게 특이하게 뭐냐면은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된다는 거죠. 일단 이해가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에 대한 수식은 반드시 좀 암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해가죠? 근데 얘를 좀 더 분석해 보면,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자, 요거 자체 하나는 어쨌든 수학적 확률이거든요. 따라서 전체의 경우의 수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샘플 스페이스를 항상 S라고 해가지고 전체 샘플 공간이라고 했으니까 자, 전체 경우의 수분에 A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일단 계산할 거 아닙니까? 요거를. 그쵸? 마찬가지로 교집합이라도 그쵸? 어쨌든 경우의 수는 경우의 수니까 이 확률을 갖다 계산하시려면 전체 경우의 수분에 자, 교집합, 즉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세겠죠. 계산하려면. 그쵸? 근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똑같기 때문에 날라가서 결국은 자, 번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분의 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돼버려요. 그쵸? 결국은 이렇게 확률로 푸는 게 정의인데 결국은 이 확률이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비슷한 현상으로 경우의 수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경우의 수로 풀어도 약간 이제 시간을 좀 아낄 수가 있죠. 이렇게 경우의 수만 따지면. 이해가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수학적인 정의니까 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으시고 계산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예제를 들어서 보여드려야지 뭐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그죠? 와닿진 않죠. 자,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선생님이랑 같이 문장 공부도 좀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수식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고 자, 한번 이 정도 잡아놓고요. 한번 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겠죠? 자, 일종의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예제들이 자, 일단 가장 쉽게 우리 자, 가겠습니다. 예제 1 가장 쉽게 한번 공부해봐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예제를 약간 암기해 놓으면 그렇죠? 나중에 볼 때 자, 헷갈리지 않겠죠. 자, 보세요. 자, 주사위를 아까 얘기했듯이 한 개만 던지겠습니다.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을 때 근데 이제 때라는 게 여기서도 등장을 하거든. 그치?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자, 던졌을 때 일단 짝수가 나왔다. 짝수가 나왔다. 까지 하면 자, 이건 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나오면 짝수 나올 확률이죠. 뭐 암산도 되죠.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쵸?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주는 거예요. 일단. 됐습니까? 근데 땡에서 끊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했는지까지 일단 끊어주는 거예요. 되니? 근데 그 수가 이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온다고? 그 수가 그런데 그 수가 되니? 소수 아시죠? 소수 뭔지 아시죠? 예. 소수가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는 문장
됐습니까? 자, 이런 것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딱, 명확하게 이건 조건부 확률이구나가 이제 등장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은 이제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려면 이렇게 아름답게 그 사이에 보세요. 일단 짝수가 나왔다며. 근데 그 짝수라는 숫자를 나중에 슬쩍 지나가다 보니까 그 숫자가 소수였던 거지. 이런 거. 자, 이런 느낌 살리게 요 중간에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나중에 보니. 자, 이런 멘트를 딱 집어넣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면, 물론 이건 선생님이 만든 방법이지만 선생님이 이제 보통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자, 이렇게 자연스러워진다면 이건 조건부 확률이구나. 오케이, 됐습니까? 좋아. 자, 이건 분명히 짝수라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소수라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분명히 사건이 두 개 있는 건데 약간의 어떤 순서, 그잖아요.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자, 짝수가 먼저 나왔고, 됐지? 그 수가 나중에 봤더니 소수가 되었으니까 약간 순서 배열이 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면 일단 수식적으로 probability. 자, 이거 누가 먼저 나왔다고요? 짝수를 A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A.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적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소수가 될 확률 아니겠니? 자, 그거를 앞에다 적는, 요런 이제 조건 확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이렇게 한글로 적기도 해요. probability. 자, 짝수가 먼저 나왔는데, 결국 그 숫자가 소수.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조건부 확률이 빨리 캐치가 돼야 되고, 됐지?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은, 자, 다시 한번 연습합시다. 수식적으로. probability. 짝수가 먼저 나왔으니까 짝수가 될 확률 분해. 됐지? 정작 중요한 건 분자. probability. 짝수이면서. 선생님 어떤 말 쓰니 지금? 이면서라는 말 쓰지? 자, 동시에 일어났다는 얘기야. 짝수이면서 소수가 되는. 그냥 보통 이제 짝수이면서 소수가 되는 그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주겠죠. 안 되면 말고, 안 되면 0인 거지 뭐.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자, 계산하게 됩니다. 됐죠? 근데 얘를 갖다가 공부하실 때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려면 집합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뭐로 공부하라고? 집합. 선생님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모든 확률 이론들은 전부 다 집합과 연결되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단순한 문제를 풀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면 짝수라는 집합을 한번 그려보고, 특히 A 집합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자, 이건 짝수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짝수라는 집합하고요, 소수라는 집합이 있다고 칩시다. B, 이건 소수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겹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체 공간이 꼴랑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니까 샘플 스페이스는 1서부터 6까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짝수인 거 뭐 있습니까? 2, 4, 6이 있어요. 근데 2는 소수도 되는 거니까, 그쵸? 2, 4, 6이라고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소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사위 중에 2도 있지만 3도 있고 5도 있단 말이죠. 됐죠? 그러니까 물론 1이라는 숫자는 요 바깥쯤에 있다고 보시면 되죠. 1. 그러니까 1, 2, 3, 4, 5, 6. 됐죠? 여기까지? 자, 이러한 집합을 보신 후, 됐지?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잘 들어. 어쨌든 결국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조건부 확률은 짝수가 먼저 일어났을 때의 상황이라고. 됐지? 그럼 얘들아, 전체 6분의 얼마겠어? 6분의 3이지. 그러니까 여기 수식대로 따라가면 되긴 돼. 일단 무조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어렵지 않게 짝수가 될 확률은 6분의 얼마예요? 3이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의미를 보라고, 의미를. 조건부 확률에. 자, 그런데 그 숫자를 나중에 보니까 뭐였다? 그 숫자가 소수였다는 거죠. 그러면 소수이면서 짝수가 되는 놈은 2밖에 없어요.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맞죠? 벤 다이어그램에서. 그러니까 요 2라는 놈은 한 개잖아요. 따라서 짝수이면서 소수될 확률, 즉 6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약간 좀 더럽죠. 근데 6 날리고 보면 결국은 몇 분의 몇이 된다고요?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게 느낌은 좀 알겠는데 정작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보세요. 자, 지금 이게 확률분의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어쨌든 이게 나왔잖아요. 3분의 1이라고.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는 이렇게 공부하자는 거죠. 보세요. 어쨌든 문장에서 누가 먼저 나왔다. 짝수라는 것이 먼저 나왔다. 라면 애시당초 조건부 확률은 이런 식으로 전체의 집합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전체 집합을 보지 않겠다. 무슨 얘기야? 짝수라는 먼저 나와 있는 상황 몇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해석해 보는 거야, 지금. 알겠지? 그러니까 짝수가 먼저 일어났으니까 짝수만 보자. 전체 주사위 한 개 던진 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보다는 거죠. 따라서 짝수 될 사건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전체 샘플 스페이스가 6분의가 아니라 그냥 3분의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 되니 앞에 있는 먼저 사건을 먼저 무조건 중요시 하겠다. 되니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확률하고는 수학적 확률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근데 그 와중에 짝수이면서 소수가 되는 거는 교집합, 특히 도교집합. 몇 개뿐이 없으니까. 하나뿐이 없으니까 그 한 개를 갖다가 쓰겠다. 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시면 참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때의 확률에서 그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 먼저, 그래서 문장 구분에서 봤을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의 수, 경우의 수.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딱 알맞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말은 됐지? 먼저 있던 사건하고 그 다음 나온 사건의 교집합. 됐죠? 즉 A와 B의 교집합에 대한 사건. 되니 그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조금 더 문제가 빨리 보인다는 거죠. 계산도 빨라지고. 이해되죠? 자, 그래서 자, 원래 이제 수식은 어떤 확률분의 교집합의 확률이 되겠지만 됐죠? 그거를 결국 분석해 보니까 아, 이러면 되겠구나. 자, 먼저 있는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그 다음 나온 사건과 먼저 있는 사건의 교집합, 교사건. 됐죠? 그런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 쓰면 되겠구나. 자, 이런 정도로 이제 구조를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기초 단계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프로바빌리티 짝수가 나올 확률할 때 당연히 주사위 문제이니까 6분의 3 이렇게 쓰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이런 확률은,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가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는 6이란 말이에요. 그쵸? 6이라는 변동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조건부 확률은 먼저 나와 있는 요 사건에 대해서 요 사건이 달라지면 전체 경우의 수도 뭐 해진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짝수니까 세 가지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만약에 6의 약수가 나왔을 때라고 나왔다면 6의 약수가 나왔다고 했으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잖아요. 그럼 네 가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해 가시겠어요? 그런 느낌을 명확하게 일단 잡고 공부합시다. 됐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이과든 문과든 우리 내신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전체 두 가지뿐이 안 돼요.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수능에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기초 단계를 잡은 상태에서 자, 유형 가장 중요한 유형 1, 그 다음에 유형 2까지는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봐요.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물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많이 풀 것이냐. 유형이라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형 1 하고요. 그 다음에 유형 2까지만 좀 잡아 놓으시면 돼요. 아니, 더 이상은 없어요. 유형이. 아시겠죠? 유형 1은 뭐냐면 대상이 구분되는 경우입니다. 별말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 다 아실 거예요. 남자라든가 여자 이런 식으로. 근데 꼭 대상이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됐습니까? 뭐 또는 뭐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대학 얘기 좀 한다면 정시를 본 사람 아니면 수시를 본 사람 뭐 이런 식으로요.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경우. 그때는 결과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인데 시험상에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구분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가 나와 있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싸리 표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표가 핵심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표를 잘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1은 되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 대상의 구분은 몇 가지? 두 가지.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약간 반대로 보시면 돼요. 남자의 반대말은 여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대학 얘기 좀 했으니까 이분들 중에서 자, 정시를 본 사람. 정시 뭔지 아시죠? 수능. 자, 그 다음에 수시를 본 사람. 수시로 이제 합격한 사람. 정시로 합격한 사람. 우리 합격으로 갑시다. 알겠죠? 불합격 재미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나눠져 있죠. 약간 또 반대로 보시면 돼요. 뭐 정시의 반대말이 수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자, 이래 놓고 얘를 갖다가 이제 어떤 명수를 줄 거 아닙니까? 몇 명 합격했다 뭐 등등등. 자, 토탈 선생님이 100명이라고 칠게요. 토탈 몇 명? 100명. 이렇게 줘버리면 자, 여기다가 이제 10명, 뭐 20명, 여기다가 30명, 여기다가 40명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토탈 100명 맞죠?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만 잘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기 들어있는 10명은 남자긴 남자인데 뭘 봐서 합격했다? 정시를 봐서 합격했다. 그러니까 동시를 할 수 있는 사건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정시 합격한 사람 몇 명이다? 10명이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표를 해석할 때는 됐지? 할 때는 토탈 100명이고요. 그쵸? 자, 쭉 보세요. 남자만 몇 명입니까? 남자만. 그쵸? 40명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40명. 됐죠? 여자 전체가 몇 명입니까? 여자 전체는 60명. 그래서 합해가지고 100명.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시를 봐가지고 합격한 사람 몇 명? 이런 라인으로 보시면 남자든 여자든 자, 토탈 30명. 자, 그 다음에 수시를 갖다가 본 사람들은요, 토탈 70명. 보통 이제 이 정도 비율 되죠. 보통 수시를 보통 많이 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말이죠. 표의 구성 이해 가시겠죠? 자, 표만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면 일종의 이제 구분표가 나온다는 거죠. 구분되는 표. 아시겠어요? 자, 이제 문장의 해석인데 문장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건데 선생님 좀 한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세 가지 다른 문장을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천천히 보세요. 1번.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도움 될 겁니다. 1번 선생님 이제 100명의 학생 중에서 그러니까 100명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전체라고 할게요. 전체 학생 중 이런 멘트가 나오니까 약간 헷갈립니다. 어쨌든 전체 학생 100명이잖아요. 100명 중 선생님 남자니까 남자로 가볼게요. 자, 남학생을 뽑았다. 남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자. 이거 되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기호상으로 보면 그냥 probability 남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수학적 확률이야 이거죠. 왜? 전체 명수 100분의 남자 명수, 남자가 몇 명입니까? 토탈 40명이었잖아. 자, 이런 식으로 잡는. 자, 일부러 약분 안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수학적 확률을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문장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을 중에서 몇 명 뽑아라. 그쵸? 당연히 수학적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두 번째. 어렵지 않을 거야. 자, 보세요. 이제 또. 전체 중에서 이렇게 됐죠? 똑같죠? 문제 스타트가. 전체 중에서 이번에는 남자이면서가 들어왔네. 중간 접속사가 남자이면서 정시에 있으면 정시로 가죠. 정시를 보았을 확률. 정시를 보았을 확률 어때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그쵸? 네, 이거는 그냥 probability.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지 얘들아. 왜냐면 여기는 남자에 대한 사건과 정시에 대한 사건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면서라는 접속사 또는 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고 남자 이고 정시 됐지? 이고 아니면 동시에 아니면 연달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다 무슨 집합? 교집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것도 그냥 단순한 probability 남자 교집합 정시라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따라서 이제 전체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됐죠? 정시 보면서 남자가 몇 명이었어? 10명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해석해서 푸는 수학적 확률이라 이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수학적 확률인 거예요. 구분돼요? 오케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포인트 둡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잘 보세요. 네,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공부가 됩니다. 뭐가 달라질 건지 보세요. 달라진 게 없어요. 전체 중에서 됐죠? 달라진 거 없죠, 여기까지는. 그쵸?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서 이제 짜증나는 거야. 아, 이거 문장이 제일 어렵다. 한글이 제일 어렵다. 이러고. 어쨌든. 자,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는데, 이제 남자를 뽑았다 칠까요? 전체 중에서 누구를 뽑을 때, 남자를 뽑았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쵸? 그게 별 다른 게 없어 보여. 근데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았다까지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문장에서는 일단 뭐가 중요한 거라고? 남자를 뽑았다가 중요한 게 중요하고. 그런 게 보여야 된다고. 됐지? 여기서 끊어야 된다는 거지. 끊어주시고 끊더라도 남자 뽑았는데 놈이라고 할게요.
그놈이 정시를 봤을 확률. 정시 봤을 확률. 뭐 이렇게. 이런 해석이 된다는 거죠. 문장이. 됐습니까? 그럼 물론 이것도 2번 문제처럼 남자를 뽑는 것과 그다음에 정시를 보는 것도 두 가지 사건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뉘앙스가 달라진 게 어디서 달라졌냐고. 일단은 여기는 그냥 바로 이어붙여서 남자이면서 딱 붙였잖아요. 그쵸? 그러네. 근데 얘는 일단 분명히 끊어줘요. 문제에서. 남자를 뽑았을 때 등등등 우리가 끊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를 여기서 버리셔야 된다고. 그러면 알았지? 전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가 공부하고 있던 프로바빌리티. 자, 누가 먼저 나왔어요? 남자. 그 남자를 뒤에다 쓰고요. 근데 그 남자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놈이 뭘 봤다고? 정시. 자,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는 조건부 확률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보이기만 하면 계산의 과정은 굉장히 쉬워요. 자, 한 방에 가볼게요. 선생님 어디만 보라 그랬어? 이럴 경우 100분의 100 전체를 보라 그랬어? 아니, 남자. 보세요. 남자. 토탈 몇 명이었어요? 40명. 이해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 아주 쉬워져요. 괜찮아요? 남자가 토탈 40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라는 느낌이 좋아요. 그 중에 남자 중에 정시를 보았다. 어때요? 그 몇 명입니까? 그 남자만 요 라인만 보시면 보세요. 요 라인만 보시면 자, 그 몇 명입니까? 정시 본 사람 10명이죠? 10명. 딱 갖다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분하면 4분의 1 이런 식으로. 상당히 쉽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신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연습만 좀 하시고 해석만 잘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뭐 한 겁니까? 이게 40분의 10이라는 게 결국은 원래 남자 뽑을 확률이 뭐였어요? 100분의 40이었죠. 그 다음에 남자이면서 정시, 즉 교집합의 확률이 뭐였어요? 100분의 10이었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100분의 40분의 100분의 10 하여도 이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땡겨준 겁니다. 알겠죠? 땡겨준 건데 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됐지? 먼저 일어난 사건의 대상을 밑으로 두자. 그래서 40명이면 40명. 전체 100이 아니라. 근데 그 와중에 그 남자이면서 정시받던 아이들의 개수랑 좀 그런 거다. 어쨌든 경우의 수만 분자에 두자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4분의 1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표가 나오거나 또는 이렇게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표를 그려버리면 돼요. 이렇게. 표 그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해되지? 그래서 자, 유형 1은 요 정도 정리합시다. 됐죠? 자, 이제 더욱 중요한 거 유형 2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유형 2에서는 약간 더 공부를 또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 유형 2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유형 2. 자, 이거는 뭐 약간 유식하게 얘기할 때는 뭐 베이즈,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결론부터 우리가 예를 들어서 probability A, B. 자, 약간 복습. 자,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먼저 일어난 사건이라고요? A죠? 그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약간 보고 싶다. 됐죠? 자, 근데 계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probability A분의 probability A 교집합 B로 한다고 우리가 좀 약간 외우기로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분모에 관심을 두신 거예요. 이분은 이 분모를 본 거지. 이 분모를 보니까 어쨌든 A거든. 왜냐면 그 A라는 집합을 본 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아까 거기서 개념 수업할 때 그 이제 예제하고 비슷하죠. 여기 있는 거야. 뭐 전체 집합 그릴 필요가 없어. 그냥 안 그려. 그냥 어차피 A가 먼저 나왔으니까 A만 볼 건데 이 A라는 사건을 볼 건데 가만 보니까 A라는 사건이 여기 부분하고요. 그 반대 부분. 여기 부분하고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맞죠? 분명하잖아요. A라는 사건만 보면. 그쵸? 그러니까 얘가 여기만 봐가지고 분모를 딱 이렇게 매길 건데 그 A를 갖다 보니까는 이렇게 두 개 쪼개져 있어. 항상 그렇지 않아요? 집합 대다수가?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 만약에 1번, 즉 교집합 부분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선생님 몇 번? 2번이라고 한다면 결국 맨날 계산할 때 요 A라는 확률이든 뭐 경우의 수든 계산할 때 1번하고 2번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더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런 구조를 가지더라 이거야. 그 사람 가만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의 구조, 조건 확률의 구조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들은 어쨌든 이 분모를 잘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을 더할 수밖에 없다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딱 구분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죠.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분자에 쓸 놈은 어차피 교집합이야. A 교집합 B. 그럼 뭐야, 여기서? 1번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1번 이렇게 쓸 건데, 그쵸? 그럼 분모만 잘 하시면, 분모만 잘 구분되시면, 분자는 그냥 1번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구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 자, 따라서, 결국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어디다? 분모다. 분모에 들어올 사건을 잘 구분하면 되는데, 그 분모에 들어올 사건이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의 쪼개짐. 쪼개짐이라고 쓸게요. 즉 결국은 분모만 잘하시면 끝난다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은. 근데 분모의 쪼개짐이란 뭘까? 결국은 케이스 분류죠. 네, 어떤 케이스들이 존재할까? 그 문제 안에서. 그래서 이걸 약간의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 인식이 바르고 정확히 될 때 요게 이제 바로 딱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되면 분자는 그냥 1번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쵸?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는 문제, 바로 그게 수능도 핵심이고 우리 내신도 핵심이라 이거야. 써드려야지. 여태까지는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에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연습이 좀 되면. 자, 그래서 선생님 일반적인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예제 1. 예제 1. 자,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어떤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주머니를 한번 가볼까요? 주머니. 자, 여기 A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 주머니 워낙 많이 해봤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이제 B 주머니가 있어요. 어때? 됐죠? 여기는 이제 검은색 공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빨갱이? 빨갱이 공이 4개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꾸로 검은색 공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빨갱이 가볼까요? 빨갱이 공이 3개 있어요. 뭐 대충 토탈 7개씩은 있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손을 집어넣어서 공을 뽑을 거야. 일단 뭐 공 뽑을 때는 내가 1개 뽑을지 2개 뽑을지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1개만 뽑는다고 칠까? 오케이. 자, 여기에서 이 주머니 A든 B든 공을 1개만 뽑을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뽑을 때, 이 뽑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 다음 문장. 검은색 공 1개 뽑았는데 검은색 공이 자 나왔다. 여기서 이제 문장 끊어주고. 됐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공 1개를 뽑았다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검은색 공이 나왔다가 더 중요한 거라고. 이해되니?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여기 끊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공이 A 주머니. 그러니까 봐봐. 그 전 문장까지는 A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왔는지 B 주머니에서 검은 공이 나왔는지를 안 주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준단 말이야. 그 공이 A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죠. 나왔을 확률이 뭐니? 이런 식으로. 그럼 봐봐. 이게 지금 되게 우리나라에 웃긴 게, 만약에 공 1개를 뽑을 때 A 주머니에서 검은 거 뽑아라 이렇게 나왔으면 뭐지?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는, A 주머니에서 검은색 공이 나왔을 확률 구하라 하면 그냥 얘만 보면 돼요. 그때 그냥. 그쵸? 그러니까 전체 개수 7분의 검은색 3개니까 7분의 3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꿔줬더니 아이들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제. 왜? 봐봐. 분명히 같은 문장 같지만은 검은색 공이 나왔다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만 인식이 돼야 된다고. 까지만 보시면 상황이 몇 가지가 되겠고요. 여기 밑에 있는 거 없다고 쳐야 돼 하고, 공부하실 때 상황이 몇 가지? 네, 2가지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먼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꾸 이 확률부터 그냥 아무데나 손 집어넣어가지고 검은 거 뽑았을 수 있는 거잖아요. A 주머니, B 주머니가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그쵸? 그러니까 몇 가지로 나눠서, 2가지로 나눠서 1번 A 주머니에서 나왔을 때, 2번 B 주머니에서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되게 쉬워져요. 보세요. 만약에 A 주머니라고 단정 지어주면, A 주머니에서 딱 손 집어넣고 풀면 얼마야? 7분의 3 아닙니까? 이렇게. 어때요?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비주머니에서 검은 공을 뽑고 싶으면 7분의 4개니까 7분의 4인 거예요, 확률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만약에 이게 단정되어 있으면. 하지만 이 문장까지는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주의할 점. 곱하기 2분의 1을 또 해주셔야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찌됐든 A든 B든 주머니가 지금 두 개가 보이는 거죠. 내 앞에. 내 앞에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손을 A 주머니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 아니면 B 주머니로 손을 갖다 댈 수 있는 가능성. 몇 분의 1일 것 같아요? 아무 말 없으면. 동등하겠죠. 2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됐지? 이건 결국 2분의 1이라는 거는 주머니의 선택. 이 A 주머니 있잖아요. A 주머니의 선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여기까지는 자, 이 두 가지를 뭐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는데 그 와중에 나중에 봤더니 그 공이 그 와중에 봤더니 무슨 주머니에서 나왔다? A 주머니에서 나왔다. 라고 한다면 이건 완벽한 이제 무슨 부확률이 된다고 얘들아?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자, 수식으로 쓴다면 probability 검은색이 나왔을 때 A 주머니에서 나왔겠구나 이런 확률 아니겠어요. 자, 이 확률의 구조가 됐지? 물론 이렇게 수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결국 보아하니 검은색 이 검은색 공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몇 가지였다? 두 가지였다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 그래서 1번과 2번을 이렇게 더하시는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분자했을 건 뭡니까? A 주머니를 원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원한 것. 그러니까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요 새끼를 갖다가 그냥 1번 그냥 올려 쓰면 되는 구조. 자, 이런 구조를 조건부 확률의 핵심 구조라고 합니다. 됐어요? 또는 베이지 정리라고도 하고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만 잘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인 건 뭐니, 얘들아? 자, 문장 안에서, 자, 이렇게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돼야 돼. 아, 요 문장까지는 아직 A 주머니인지 B 주머니인지 모르는데, 어쨌든 검은색을 뽑았구나. 그렇다면, 난 몇 가지로 나눠야지? 두 가지로 나눠야지. 주머니가 두 개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어? 마지막 문장은 그냥 일종의 하고 싶은 거. 그렇죠? 아, 난 A 주머니 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느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하고 앞에 있는 수학적 확률하고 같이 문제를 내버리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되죠? 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아는데요. 많이 애들 같이 봤으니까. 근데 여기도 훈련이 되면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훈련이 되면 구분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주머니 문제를 한번 봐봤어요. 한 번 더 볼까요? 선생님이랑. 재밌죠? 할만하죠?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만. 잠깐만, 이거 시간이 얼마 됐죠? 자,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딱 하나만.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AJ2. 자, 공장 문제 하나 볼게요. 공장 문제 참 많은데, 여기 뭐죠? 여러분 교과서에. 자, 공장 A가 있고, 공장 B가 있고, 공장 C가 있어. 그럼 3개 만들었어요, 지금? 맞죠? 전체 대상을 뭐 100이라고 놨을 때, 이 A 공장은 30%를 갖다가 생산하고요. B 공장은 20%를 생산하고요. 이 C 공장은 50%를 생산한다 봅시다. 이건 이제 생산. 어떤 물건을 만드는 어떤 비율. 어때? 괜찮아요? 뭐 해석할 수 있겠죠? 뭐 대충 알아두세요. C 공장이 제일 많이 만드는구나. 그때 다 정상인 제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불량인 게 또 있겠죠? 그래서 불량률을 줄게요. 그래서 A 공장은 불량률이 2%, B 공장은 3%, C 공장은 좀 많이 생산했으니까 5% 줘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A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 중에 2%는 불량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 줄게요. 자, 이제 문장 볼 때 집중. 자, 갑니다. 선생님이 어떤 공장 하나 선택해가지고 공장 하나 선택했는데 아직 어떤 공장인지 모르겠어요. 제품을 봤을 때 제품을 선택하였다고 칠까요? 제품을 선택하였을 때 그 제품이 딱 사고 봤는데 불량이었던 거야. 짜증나지, 그치? 불량품이었다 또는 이었을 때 어때요? 이 문장까지만 끊어보죠. 됐어요? 제품이
내가 딱 사든가 뭐 선택을 했는데 제품이 불량품이었던 거야.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하고 싶니? 이씨, 어떤 공장에서 생산되는지 알고 싶지 않니? 그 공장 신고해버리게. 그치? 그때 그런 관점이야. 그런 관점이야. 불량품이 나왔으면 일단 지금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A 공장이든 B 공장이든 C 공장이든.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따라서 여기까지의 문장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이 되신 분들은 이 문제는 몇 가지로 나눌 거야? 세 가지로 나눌 거야. 1번 A 공장, 2번 B 공장. 이게 공부하다 보면 어렵지가 않아 얘들아. 3번 C 공장. 쌤 말대로 자꾸 이렇게 끊어보면서 분석하는 거야. 뭐 넘어가지 말고 문장을. 알았지? 그런데 불량품이 없다면 여기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가능성이 있고 여기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아직은. 맞아 안 맞아? 그치? 그러면 A 공장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어떨까?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지. 일단 기본적으로 퍼센테이지는 확률이야. 100분율로 반산하면 100분의 30이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결국 0.3을 생산하는데 동시에 그치? 그 중에서 2%라고 했으니까 0.02. 자, 이게 불량될 확률이야. 어렵진 않지? 마찬가지로 B공장은 0.2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3% 0.03. 자, 이게 B공장의 불량될 확률이야. C공장 0.5에 대한 얼마 하면 되겠니? 0.05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어렵진 않지? 그래서 1번, 2번, 3번 확률들 다 계산해놔. 이렇게. 아, 세 가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일단. 괜찮았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을 읽어도 늦지 않아. 근데 그 불량품이 나중에 보니까 딱 마지막에 시그니처 그 표시로 A 공장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얼마나 화나겠어 지금. 그 분량이 A 공장에서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장 전체거든. 이게 문장 전체거든.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보면 결국 뭘 원하는 거야? 이걸 원하는 거지. 1번. 그런데 이 문장이 먼저 나왔으므로 알겠니? 얘는 단순 1번만 해석하는 게 이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조. 하나, 마지막 구조.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이거 다 해놓고 이게 뭐니? 그냥 불량의 확률인 거지. 이 중에서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거 A 공장. 그래서 A 공장 1번이니까 1번의 확률. 요거 0.3 곱하기 0.02를 올려 써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게 베이지 정리야. 이게 같이 여기까지.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베이지 정리는 아닌데 어쨌든 비슷한 구조를 가져. 자,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를 명확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된다. 그리고 훈련하면 된다. 자, 이런 느낌이야. 자, 촉공부한 교육 때 끝났어. 이렇게 됐습니다.